제가 외제차도 사본 적이 없는데 두 대를 샀죠. 안녕하세요, 최현장입니다. 저희 병원이 광역시에 있거든요. 이 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가 2대 있는 병원입니다. 왜 2대냐? 제가 외제차도 사본 적이 없는데 웬만한 외제차보다 더 비싼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가 2대인 이유는 개원 초에 시술하는데 기계가 퍼졌어요. 갑자기 고객님들이 1시간 거리에서 오셨는데 못하고 가셨어요. 그때 너무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기계가 굉장히 예민해서 매 한 샷 한 샷 화면에 나오는 정확한 에너지를 못 낸다 싶으면 기계가 퍼지고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기계가 정확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고객님을 마냥 기다리게 해드릴 수는 없어서 2대를 샀죠. 최소 30대 중반 이전에는 수염 제모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개 한 달 간격으로 최소 10번 정도 시술을 권해드리는데요. 그럼 10개월이 걸려요. 거진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수염이 굵고 밀도가 높으신 분들은 수염 제모를 할수록 모가 얇아지고 가늘어지면서 깔끔해지면서 흰털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레이저는 검은색을 파괴시키지 검은색 털을 흰털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대 분들이 수염 제모를 하면 흰털 없이 굉장히 깔끔해져요. 근데 30대 이후부터는 흰털이 약간씩 남습니다. 흰털은 면도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40대 이후는 수염 제모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50대, 60대까지도 있으세요. 검은색 수염 제모해드리면 흰털만 면도하시면 되니까 면도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서 편하다고 하세요. 시술 효과를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3에서 5회 정도 해도 효과를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애초에 수염이 가늘고 숱도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5회만 해도 반용구 제모가 돼요. 대부분은 5회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시술 중단하면 조금씩 털이 또 자라요. 아무리 시술을 꼼꼼하게 해드려도 듬성듬성 안 예쁘게 제모가 돼요. 콧구멍 바로 밑에 입가에 한 가닥 이렇게 남아버려요. 지저분해지고 안 하는 이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 10회 정도 시술해야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제가 원하는 만큼 완벽한 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10개월 후에 어떤 분들은 2, 3일마다 면도해야 하고 어떤 분들은 한 달마다 면도해도 될 정도로 편해져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냥 이제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설명드릴 때도 쉽게 10번 하면 고객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면도하시게 될 거예요. 또는 한 달에 한 번 면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드려요. 한 달에 수염 제모만 1000건 정도 시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네. 10명 중에 9명은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시작하시면 통증 때문에 중단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남자분들이 예뻐지려고 통증을 참으실까요? 남자분들은 예뻐지려고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편해지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편하고 깔끔하니까 한 달 간격으로 열심히 오세요. 일단 마취 방법은 마취 크림을 최소 30분 이상 도포하고 랩핑해서 밀폐시켜요. 밀폐 밀봉요법으로 하면 크림 마취의 효과가 100배 이상 증가합니다. 간혹 100명 중에 1명 정도 식은땀을 흘리고 부들부들 떨 정도로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통 주사도 좀 드리거나 타이레놀을 미리 1시간 전에 드시고 오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시술 중에는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의 DCD 쿨링 가스가 조사가 되고 동시에 지머 에어 쿨러 그리고 아이스 스틱까지 트리플 3종 쿨링 들어갑니다. 인중처럼 털의 밀도가 높으면서 약하고 예민한 부위는 시술 전후로 충분한 쿨링이 들어가야 화상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중은 화상이 생긴다면 최소 심재성 2도 이상이에요. 흉터 1년 이상 갑니다. 저도 들어보기만 했어요.
남자 수염 제모 끝판왕인 덴틀맥스 프로 플러스로만 시술한다면 효과가 똑같을까요? 똑같은 파스타면으로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면 맛이 같나요? 수염 제모 할 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들이 있어요. MBTI처럼 사람마다 스킨 타입이 달라요. 피치 패치릭이나 바우만 스킨 타입, 홍조가 있는지, 민감 피부인지, 수염의 굵기, 컬러, 밀도, 시술하는 계절, 직업이나 야외 활동 정도, 태닝샵, 최근 동남아나 자외선이 강한 나라로 여행 다녀오신 적 있는지, 한여름에는 워터파크 다녀오신 적 있는지, 또 홈케어 종류 등 수염 제모 전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고객님들마다 다른 포인트들을 감안해서 적당한 에너지 세팅과 샷수를 정하고 매 회차별 반응을 체크해서 매번 에너지 세팅과 멀티패스 횟수, 샷수, 집중샷 등이 정해집니다. 너무 복잡하죠? 제모를 하는 10개월 동안 계절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피부도 변해요. 레이저 반응이 매번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일이 차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모 잘 받으시다가 4회차쯤에 받고 피부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그럼 차트를 확인하고 고객님과도 얘기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기분 탓인가? 이번에는 시술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 그럴 때는 샷수나 에너지 강도, 특이사항 등이 적힌 차트를 보여드리고 설명도 해드립니다. 저희가 차트를 오픈할 수 있는 이유는 매 회차 진심을 다해서 시술해드리니까요. 수염 많으신 분들이 제모 시술을 하면 시술을 안 하는 바로 옆에서 잔털이 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책에서도 패러독시칼 헤어 그로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수염 제모하는 부위가 깔끔해지면서 시술을 안 하는 부위에 잔털이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고 또 정말 좀 더 잔털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진료 볼 때 굵은 수염, 잔털 수염 나는 부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10개월이 지났을 때 좀 더 깔끔하려면 시술 범위를 넉넉하게 결정하고 시술을 시작하자고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얼굴에 반 이상이 수염으로 가려져서 수염 제모 하러 오시는 분들 진료를 보다 보면 간혹 기미가 보이거나 잠재 기미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시술 조심해야 합니다.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는 제모 전용 레이저가 아니라 색소 레이저예요. 때문에 색소에도 반응을 하죠. 피부가 하얗고 주근깨가 많은 경우에 제모 시술만으로도 주근깨가 같이 옅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피부톤이 어두운데 기미까지 있으면 기미 색소도 레이저가 같이 먹어요. 봄부터 자외선이 강해질 때 목 쪽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소홀히 하면 턱 라인, 목 쪽 제모할 때 태닝된 피부가 같이 먹어서 착색 생기면 6개월 이상 가기도 해요. 그래서 초진 볼 때 미리 꼭 그럴 가능성도 있다. 심하게 우려될 때는 기미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여름에 해외여행 다녀오시거나 물놀이 다녀오셔서 태닝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한 회차 넘기자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또 수염 제모가 진행될수록 입 주위가 깔끔해지면 이전에는 안 보였던 입꼬리 착색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입가에 굵은 털 한두 가닥 끝까지 제모하려고 하시다가 입꼬리 착색 부위까지 레이저를 먹으면 착색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이 점은 감안하고 시술하셔야 합니다. 제모를 하면 할수록 굵은 수염이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진 수염이 점점 빠지고 더디 자라기 시작해요. 간혹 가늘어진 수염이 계속 많은 채로 지속되는 경우가 최근 종종 있는데요. 꼭 먹는 미녹시딜 복용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최근에 탈모약의 한 옵션으로 먹는 미녹시딜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먹는 미녹시딜을 먹으면서 수염 제모하는 것은 못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모 효과가 미미하고 왜 제모 효과가 없지? 하고 느껴질 때는 꼭 미녹시딜 체크 필수!
어떤 분들은 좋은 피부를 수염이 다 가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염 제모만 해도 대박. 그런데 잡티, 여드름, 흉터가 다 있는 경우에는 수염 제모 해드리면 생각보다 안 깔끔한데 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하나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어요. 제모 다음에 색소, 색소 다음 여드름, 여드름 다음 흉터, 이렇게 계속 피부 미남으로 거듭나시는 거죠. 레이저 제모가 타겟팅하는 부분은 멜라닌이 풍부한 성장기 모근 세포이고,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부위는 주로 피지선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제모가 여드름의 치료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면도로 인한 피부 자극에 의해서 모낭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레이저 제모를 통해 면도 자극을 없애주면서 모낭염이 호전되는 경우는 덜어 있습니다. 그럼 꼭 먹고 알 먹고인데, 보통은 여드름이 심할 때는 여드름 치료를 제모 시술과 함께 병행하시기도 합니다. 같이 시술하실 수 있습니다. 제모 후에 주의사항으로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것은 모낭염입니다. 제모가 타겟팅하는 부분은 성장기 모근과 모낭세포인데, 시술하는 단위 면적당 모든 모근과 모낭세포가 반응을 하면은 그 주변에 열이 발생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피지샘을 데웁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피지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모낭염이 생겨요. 대개 2, 3일, 길게 가면 5에서 6일 술 드시거나 운동하면 괜찮아졌다가도 또 올라와요. 모낭염약 드시는 게 좀 편합니다. 70에서 80% 이상은 되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간혹 여드름성, 트러블성 피부는 매번 올라오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끝까지 제모 시술을 완료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